자, 오늘 제가 해볼 이야기는 어, 아마 대다수의 열심히 학교를 다녀서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취업을 한 사람들이 겪고 있을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 아마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네, 많지는 않겠죠. 대기업에 입사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도 어쨌든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연봉 4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 4천만 원에 뭐 주말 초과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급도 받고 한 5에서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어, 근데 요거 이제 1년 동안 일해야 받는 돈이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몇 년 만에 1년 만에 1억이 오른다. 아니다. 2억이 오른다. 3억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거를 보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어디서 찾아봤는데 내 나이 또래에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 또래에 이만큼 벌면 상위 한 자릿수 또는 10몇 퍼센트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나는 상위 20%에 해당하는 동네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나무 수저 이야기입니다. 나무 수저 이야기. 자, 나무 수저가 뭐냐? 우리 흔히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 많이 하죠. 자, 금수저나 은수저 이런 친구들은 알아서 잘 삽니다. 공부도 열심히 안 해도 또는 이런 친구들 공부까지 열심히 했다 이러면은 더 대박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부모님이 가게 하나 해줘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 흙수저 친구들을 보면은 또 집이 굉장히 힘들어서 본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받은 월급으로도 가족을 부모님을 봉양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친구들이 흙수저죠. 자,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존재가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중간에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그렇다고 흙수저도 아니에요. 자, 부모님이 모자란 거 없이 키워줬어요. 잘 키워주셨어요. 남부럽지 않은 대학 나왔어요. 회사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대기업 다니고. 근데 이제 잘 키워주셨는데 부모님이 이제 거기가 다인 거야. 이제 물려주실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까지 들어올 때까지 해줬으면 이제 내가 알아서 뭔가 자산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산을 마련하고 이 다음 단계 그건 오로지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나무 수저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나무 수저는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어,
아주 높은 고소득은 아닌데 어쨌든 또래 평균에 비해서는 고소득이고요. 자, 그리고 음, 자산은 좀 적어요. 자산이 적습니다. 고소득이고 자산이 적다. 자, 요 특징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수저들은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자, 고소득이라고 했죠. 취업을 하고 월급을 뭐 한 300 또는 350, 가끔은 성과급으로 수천만 원, 이런 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나무수저들은 살면서 어릴 때는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에요. 자, 근데 이 큰 돈을 이제 살면서 처음 만져보니까 어떻게 되냐?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 정도 쓰는 거는 뭐 이제는 나에 대한 보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과소비, 플렉스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월급으로 가지고는, 또는 뭐 이런 집값이 오르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월급 가지고는 답이 없다 라는 걸 느껴서 무리한 투자를 해버리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이 돈은 없어지고 이 돈도 높은 확률로 실패하죠. 저도 비트코인 때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내 가지고 했다가 실패를 맛봤고요. 또는 바이오주, 급등주, 뭐 테마주 이런 거 하다가 많이들 망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몇 명 이렇게 큰 손해를 본 친구들도 좀 많아요. 자, 근데 이 나무수저, 제가 나무라고 칭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수저, 은수저, 금속이죠, 금속. 금속들은 용접이 돼요, 용접. 한번 부러지면 애초에 잘 안 부러져요. 잘 안 부러지고 뭐 거의 휘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휘어지기만 하는데 나무 수저는 뭐 이제 똑 부러집니다. 부러지고 용접도 안 돼요. 용접이 큰 투자로 뭐 한 5천, 5천만 원 이렇게 날렸다. 이거 큰 투자로 이렇게 날렸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한 1년에 5천만 원 버는데 생활비 빼고 하면은 2년 동안 꼬박 갚아야 됩니다. 2년 동안 꼬박 갚아야 비로소 다시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무섭죠? 2년을 모아서 5천만 원을 까먹으면 제로 베이스예요, 제로 베이스. 시간까지 날렸죠, 시간까지. 그래서 돈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맨날 뭐 엄청 답답한 말이죠. 유튜브나 이런 데도 보면 나오고 맨날 어, 사람들 보면은 뭐 절약해라, 저축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재미없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애 기대소득이라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애 기대소득. 자, 뭐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부자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뭐 이런저런 뭐 유튜브 채널이나 뭐 또 다른 뭐 사람들이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들 보면은 부자가 되려면은 남의 노동력을 내가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자 입장이 되려면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되죠. 사업을 하는 만큼의 리스크를 지고 나가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는 잘 모르겠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면은 진짜 완전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부자, 그러니까 용이 되는 거는 내 이번 생엔 틀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산층이라도 한번 되어보자. 근데 중산층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산층이면 이제 뭐냐? 이무기죠, 이무기. 용은 모르겠는데, 용 되기 전에 단계, 이무기. 요거는 한번 돼보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각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하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이무기 단계는 못 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랑 다 같이 함께 이제 이 길을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죠. 제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어, 총 부채를 제외한 총 순자산이 뭐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3억이 아니죠. 30억 정도. 이렇게 되는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연봉 한 5천에서 6천, 5천에서 6천이 된다고 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서른이라고 생각하면은 60까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으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지만 어쨌든 한 40, 50 여러분이 다니면은 지금 여기서는 5에서 6천 쭉 늘다가 어느 순간 꺾이겠죠. 자, 요 30년 정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요 기간의 전체 적분값 요 기간 동안 얼마를 벌어 들일 수 있느냐 요거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거를 따지고 계획을 세워놔야 우리가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될지 각이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1살 때 5천만 원, 6천 정도를 벌었다 쳐요. 32살, 33살, 34살 쭉쭉쭉 하면 60까지 거의 한 30년이 되겠죠. 중간에 결혼도 하고 그러면은 맞벌이 하는 구간도 있을 거고 뭐 그러면은 좀 더 많이 벌 때도 있고 나중에 돼서는 뭐 육아휴직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이 돼서 더 덜 벌 때도 있을 거고 나이가 노년이 돼가지고 또 임금 피크에 접어들어가지고 또는 뭐 그냥 작은 회사로 옮기게 돼가지고 이런 임금이 줄어드는 시기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을 했을 때 1년에 우리는 뭐 한 7천만 원 정도를 번다고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7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30년간 벌면은 21억인데 그냥 2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30년간 내가 벌어들일 또는 내가 결혼을 하고 해서 이 나라는 가구 또는 이 집이 벌어들일 돈 기대 소득이 이제 20억이라는 게 나왔어요. 요거를 전체를 놓고 이제 파이 쪼개기를 해야 됩니다. 20억을
부동산에도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투자 부동산 말고요. 거주용입니다. 집을 사는 것 또는 집을 안 사는 것 선택은 자유지만 집을 안 사고 이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 거주 비용이 어떻게 넓힐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갑자기 올려달라고 한다. 전세금을 갑자기 목돈을 올리면은 대출 이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은 전세금이 늘어나면 대출 이자가 늘어나죠.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인 생활 비용, 생활비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계산이. 그래서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냥 부모 꼭 오를 집, 많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되는 집이 아니더라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저는 집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한 채 사고요. 그 다음에 또 집을 샀으면 대출을 냈으니까 대출 이자 능력이 되는 안에서 사야 됩니다.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돈으로 또 나가야 되는 게 생활비. 생활비라고 하면은 이제 통신비, 자녀 교육비, 피복, 그 다음에 차량 구입비, 또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막 있겠죠. 자, 30억이라고 했을 때 생활비로 이런 것들로 1년에 한 3,60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자, 30년이면 거의 10억이 나가죠. 20억 중에 벌써 반토막이 났습니다. 차도 바꾸고 옷도 사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먹고 뭐 세금 내고 공과금 내고 휴대폰비 내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4인 가구에 300만 원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뭐 차량 구입, 유류비, 뭐 가끔 문화생활도 하고 이런 거 주말에 문화생활 부모님 챙기고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따뜻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 구입에 부동산과 부동산 사는 돈이랑 집 사는 돈이랑 뭐 집 사고 나서 이자 내는 돈 보통은 대출 내면은 그 대출금의 한 3, 40% 정도는 이자로 나간다고 생각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네. 30년짜리 장기 이제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이자를 갚고 나면은 이제 생활비, 부동산, 이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남는 돈이 여기 있겠죠. 요 부분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 어, 어떻게 불릴 것인가,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할 것인가가 이제 이무기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 그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부동산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며 합리적인 가격 내에서 어떻게 고를 것이며 또 이 돈을 이 남은 덩어리 이걸 어떻게 굴릴 것인가 또 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무기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각이 섭니다. 각이 나옵니다. 각이 나와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무기가 돼 봅시다. 네, 이상입니다.